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뭐였더라 하고 잠시 멈추셨다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집안을 헤매는 순간,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다 엉뚱하게 휴대폰을 넣어버린 경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2번 먹어버린 일.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웃어넘기지만 사실 이 깜빡거림이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꼼꼼하기로 유명했던 한 어머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주 학원비, 마트 장보기 내역까지 장부에 빠짐없이 적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려도 장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못하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끝낼 일이었는데 몇 분이 지나도 답을 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사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19배나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이미 이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10명 중 2명은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친구 5명 중 1명, 동창 모임에서 10명 중 2명은 이미 뇌의 경고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건망증과 인지장애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 김씨였잖아 하면 금세 떠올리죠. 하지만 인지장애는 다릅니다. 기억의 끈이 아예 끊어져 어떤 힌트를 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열쇠를 놓고 다니는 수준이지만 내일은 약속 자체를 잊고 시간이 흐르면 평생 함께 산 배우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순간, 그 슬픔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쓰는 만큼 젊어지고 관리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뇌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 20년, 30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역사이고 삶의 지도이며 사랑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지도를 오래도록 선명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크게 깜빡거림을 경험하셨나요? 열쇠, 약,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몸은 늙어도 머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뇌도 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피부처럼 겉에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세포는 30대 이후부터 매일, 매 순간 조금씩 사라진다고요.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잃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산이 느려지고 그리고 깜빡거림이 잦아집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던 60대 초반의 한 아버지. 늘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가족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가족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19배나 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이미 겪고 있고 경로당에 모인 10명 중 2명은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친구 5명 중 1명, 동창 모임에 모인 10명 중 2명, 그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합니다. 발병률이 2.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오래 살아야 하고 집안일, 육아, 돌봄까지 떠안았던 세월이 결국 뇌 건강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 알던 계산인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누구 이름인지 알 것 같은데 끝내 떠오르지 않는 순간, 그게 바로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노화는 단순히 기억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조차 낯설게 느끼는 상태. 그것이 뇌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의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안에 담긴 기억도, 사랑도, 인생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뇌가 늙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늙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 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려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걷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 70대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 다니십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슨 하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꾸준히 30분씩 걸으셨습니다. 3년 뒤 치매 조기 검진에서도 건강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가 통하는 기관입니다. 걷는 순간 전신에 혈액이 돌고 뇌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는 약이 되는 셈입니다. 수면, 뇌 청소의 황금 시간. 조금 덜 자면 되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몇 시간이 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찌꺼기도 이때 사라집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청소가 끝나지 못합니다. 마치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처럼 뇌 안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죠.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 골든타임은 뇌 청소의 핵심 시간입니다. 이때 깊이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물, 가장 간단한 뇌 영양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탈수만으로도 집중력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져 물을 잘 안 마시게 됩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건 뇌입니다. 작은 페트병 3개, 1.5리터. 그걸 매일 채워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음식, 뇌가 좋아하는 진짜 밥상. 많은 분들이 단백질, 칼슘을 챙기지만 정작 뇌는 좋은 기름을 원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채소, 과일,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특히 호두와 블루베리는 천연 뇌 영양제라 불립니다. 반대로 단 음식과 과식은 뇌에 적입니다. 밥 먹고 졸음이 쏟아지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쓰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 자극, 평생 배우는 습관. 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배웁니다. 손글씨 쓰기, 낯선 길 걷기, 새로운 노래 외우기. 이런 작은 자극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의외로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기억, 언어, 감정, 판단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손주와 함께 숙제를 하고 친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곧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학습입니다. 마음, 스트레스는 뇌의 독.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유난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명상, 호흡법, 감사일기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뇌를 지키는 방법이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에 말이죠. 걷고, 자고, 물 마시고, 좋은 밥상 차리고, 대화 나누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다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단순한 습관들을 무너뜨리는 순간 뇌가 가장 먼저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조금만 바꿔도 뇌는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의 습관으로 쓰여지는 일기장입니다. 오늘 무엇을 쓰느냐가 내일의 기억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 반찬, 밥, 그리고 후식으로 단 음료 한 잔. 이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뇌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뇌가 웃는 식단, 지중해 식의 힘. 내가 먹는 게 뇌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위험을 확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채소와 과일,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이 식단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기름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호두와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과일 좀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1년 뒤 기억력 검진에서 오히려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대화가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살아났습니다. 뇌가 힘들어하는 음식, 달콤한 유혹. 반대로 뇌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과 과식입니다. 빵, 떡, 음료수. 이 단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뇌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지쳐버립니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쓰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달콤하다며 즐기는 그 순간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 답은 가까이에 있다. 그렇다고 매일 파스타, 샐러드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의 밥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 요리. 이미 우리 밥상 안에도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만 밥량은 조금 줄이고 과식과 단 음식을 피하며 기름의 질만 바꿔도 뇌는 충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음식, 커피와 차. 의외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려는 커피와 차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올려줄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뇌의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물론 하루 5잔, 6잔씩 마시면 해롭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2잔 정도의 커피, 녹차는 뇌를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죄책감 가졌던 커피 한 잔이 사실은 뇌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뇌의 건강은 음식 종류만큼이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늦은 밤 과자를 끝내는 습관, 배가 불러도 조금만 더 하고 먹는 습관, 끼니를 대충 때우고 영양 균형을 무시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면 뇌는 먼저 늙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먹고 천천히 씹으며 포만감을 느끼고 신선한 재료를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들이 뇌의 나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이 말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밥 한 끼, 간식 하나가 기억을 살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배고픔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은 평생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를 먹으면 서서히 굳어만 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죽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으면 평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손글씨, 느린 것이 빠른 것이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는 게 두려워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이 아니라 손글씨로요. 처음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글씨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잊었던 일들이 더 잘 기억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느린 게 약점이 아닙니다. 뇌에게는 느림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음악, 뇌를 춤추게 하는 힘. 한 할아버지는 70이 넘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줄을 누르는 게 힘들었고 처음엔 소리도 제대로 안 났습니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뚱땅뚱땅 기타를 치자 손주가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웃음을 되찾았고 연습할 힘도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오른 건 덤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젊어졌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뇌의 양쪽을 동시에 깨웁니다. 손가락으로 리듬을 맞추고 귀로 멜로디를 듣고 입으로 가사를 외우고 이 모든 게 뇌 전체를 춤추게 만듭니다. 낯선 길, 두려움이 아닌 선물. 여러분, 혹시 늘 같은 길만 다니시나요? 마트 갈 때, 병원 갈 때, 매번 똑같은 길. 편하긴 하지만 뇌에게는 자극이 없습니다. 어느 60대 부부는 일부러 버스를 타고 모르는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두려웠지만 서로 길을 물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오히려 더 맑아진 것 같다. 뇌는 안전보다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낯선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뇌가 젊어지는 선물입니다. 대화, 최고의 뇌 운동. 여러분, 대화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주와 함께 숙제를 하며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 친구와 만나 옛날 얘기를 하며 깔깔 웃는 시간. 이 짧은 순간들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과정. 청각, 언어, 감정, 판단 뇌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치료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화 치료입니다. 그만큼 대화는 뇌에게 산소 같은 자극입니다. 마음의 자극, 감정은 뇌의 영양제, 뇌는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기뻤던 경험, 감사했던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감정적 자극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분노는 뇌를 파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걸 잡고 있는 겁니다. 명상, 호흡법, 감사일기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실제적인 자극입니다. 여러분, 뇌는 쓰지 않으면 늙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기만 한다면 뇌는 점점 죽어갑니다. 무섭죠? 하지만 다행히도 답은 간단합니다. 손글씨 한 줄, 기타 한 곡, 낯선 길 한 번, 대화 몇 마디. 이 작은 자극들이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뇌는 늙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살아가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뇌는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평생 배우고 도전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끝까지 붙잡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가족일까요? 모두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끈은 바로 기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손주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 그때는 가족이 옆에 있어도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몸이 불편해도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무너지면 웃음도, 대화도, 정까지 사라집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존재 증명입니다. 80대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일기를 쓰셨습니다. 처음엔 글씨 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셨지만 매일 짧게라도 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말씀하시는 게 또렷해지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 기억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여러분, 기억은 지키려는 작은 노력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나도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뇌는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 자면, 배우면, 대화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기억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늙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 하루를 보내면 뇌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이 뇌를 살립니다. 손글씨 한 줄, 낯선 길 한 번, 친구와의 대화 몇 마디. 이 작은 실천들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무섭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극을 주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늙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늙어가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줍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걷고, 자고, 먹고, 배우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기억은 삶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장 크게 깜빡거림을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뇌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신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기억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